안녕하세요. UH조정센터 박성철 센터장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입시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최근에 이슈에 대한 것들 모아가지고 이제 몇 가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의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입시에서 제일 큰 화두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의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서 요즘에 내용 보면은 그 의대에서 중도 탈락이 되는 학생들, 중간에 그만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전체 학생들 중에서 서울 수도권 지역 말고 비수도권 쪽에 있는 지방의대생들이 전체 학생들 중에 4명 중에 3명이 지방의대생들이다. 74% 정도 나왔는데 왜 그런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데이터를 3년 거를 누적해서 보니까 3년 동안 전국 의과대학에서 중도 탈락했던 학생들 10명 중에 7명 정도 이상이 이제 비수도권에 돼 있는 그 소재되어 있는 의대 출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최근 3년간 확인해 보니까 그 중도 탈락한 학생이 561명이었거든요. 561명인데 그 학생들이 이제 그 탈락한 인원들 중에서 416명, 416명이,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은 74.2%인데 그 학생들이 비수도권 학생들인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중도 탈락이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자, 그 다음에 등록을 했다가 학교를 휴학을 했는데 다시 복학하지 않는 경우, 미복학자, 유급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졸업이 안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4명 중에 3명 정도가 비수도권이다, 그러니까 지방의대 출신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경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을 확인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학교별로 따져보니까 가장 많이 드러나 있는 학교가 이제 전남대학교가 35명이었고요. 그다음 조선대학교 32명, 한양대학교 32명, 원광대학교 29명, 그다음 연세대학교 원주 의과대학이 28명으로 돼 있어서 이 5개 대학교 중에서 한양대학교를 제외한 4개 대학이 전부 다 지방소재 대학이었다는 겁니다. 거꾸로 가장 탈락자가 적었던 학교들은 연세대학교 1명, 성균관대학교 1명, 울산대 2명, 가톨릭대학교가 5명이었고요. 서울대학교가 7명이 탈락이 됐는데 그 7명 중에서 1명은 예과, 그러니까 2학년 때 탈락되는 경우고, 6명은 본과가 이제 4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과 1, 2학년 하고 나서 본과 4년을 다니게 돼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본과일 경우에 6명이 탈락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예과 때 이제 만약에 그만두는 경우는 아무래도 학교 적이 변경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본과 때 만약에 본과 때 이제 그만두는 경우는 뭐 적성이 안 맞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유에 의해서 그만둘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지방의대 학생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쪽으로 상향으로 올리려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 예과 쪽에서 그만두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 내용이 의대뿐만 아니라 뭐 치대나 한의대나 수의대 전체를 보니까 중도 탈락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도 데이터를 보니까 357명, 21년도에 382명이었는데 22학년도 되니까 457명이 중간에 그만두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의대도 지방의대가 됐던 학생들이 한 번 더 준비를 해가지고 서울이나 수도권 의대로 옮긴 것처럼 치대나 한의대나 수의대 정도로 갔던 학생들이 한 번 더 하는 거죠. 한두 번 더 해가지고 라인을 높여서 의대 라인 정도로 오는데, 이걸 이제 지방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서울이나 수도권 쪽 의대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지역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지역 인재 전형에서 의무 선발 비율이 23학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40%가 의무화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봤을 때 전국 단위 선발에서 68.6% 비율의 정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만 이제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지방의 의대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어차피 지역 인재로 딱 인원이 못 박혀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어차피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학생들이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영역은 정시 형태에서도 전국 단위로 선발할 수 있는 68.6% 비율에 대한 정시 중심 패턴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서울 학생들이 이제 거기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게 되면 합격한 다음에 다시 반수를 하거나 재수를 해서 학교를 올린다는 거죠.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 의대로 해서. 이런 식의 추세가
지금 현재 봤을 때 계속 증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아마 올해도 이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이게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 자질이 있는 학생들이 의대랑 같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적을 두고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를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뭐 재수 비용이라든지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과몰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회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의대 같은 경우에서도 의사 같은 경우도 대학병원에서 이제 서울 대학에 있는 병원이냐 지방병원이냐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보통 그 환자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보게 되면 좀 중환자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지역에 대학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뭐 서울대학병원이라든지 뭐 가톨릭대 병원이라든지 그런 서울에 있는 병원들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뭐 서울 중심 의식이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뭐 기여한다면 기여한다고 보겠죠.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방 의대를 가는 학생들이 또 마찬가지로 서울 의대로 변형해서 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도 하나의 뭐 이유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입시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수능에서 수능고사 자체가 이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학력고사와 다르게 원래는 그 9등급으로 등급을 구분하는 형태의 시험이었다 보니까 문제 자체가 그렇게 아주 고난도의 문제가 그렇게 아주 많은 시험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확인해 본다 그러면 수능고사 형태가 좀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현재 상황에서 계속 지속되고 있는 재수에 대한 내용들을 막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다면 왜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국어 한 문제, 탐구 한두 문제 더 틀리고 덜 틀리고에 따라서 학교 자체가 그게 변동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 있는 의대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변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감안했을 때 수능에 대한 내용들이 큰 변동이 당분간 없을 거니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의대를 합격하고 나서도 지방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이동하는 것들을 막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사회적으로 또 입시에 대한 그 연구하는 우리 대학교 쪽에서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자는 의미로 시간 마련했고요. 뒤에 이어서 의대뿐만 아니라 나머지 대학들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들도 함께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